회사니? 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여기 집에 좀 와서 자라. 이번 주말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 주말에 아버지랑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강원도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는데 땅콩이를 못 데려가자니 애 혼자 있는데 와서 밥 좀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신경 좀 써주거라. 아, 땅콩이요? 그래, 주말에 어차피 할 일도 없을 텐데 신호 데리고 와서 하루 자면서 땅콩이 보고 이왕이면 집 청소도 해놓으면 좋고.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저녁 식사 같이 하기로 미리 약속했는데요. 사돈 생신밥이야. 다음 날 먹든지 한 주 더 있다가 먹어도 되잖니. 그럼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강아지 굶어 죽일 셈이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엄마 없이 혼자 계시는 거. 그래서 생신만큼은 제때 잘 챙겨드리려고 해요. 누가 챙기지 말라고 했니? 사람 밥이야 하루 이틀 늦게 먹어도 괜찮지만 말 못하는 강아지는 어쩌란 말이니? 그리고 땅콩이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엄청 싫어해. 그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보살피고 있을게요. 그럼 되죠? 얘는 참. 땅콩이는 예민해서 우리 집 아니면 낯설어서 하루 종일 짖고 밥도 잘 안 넘겨. 그냥 집에 와서 보살펴 주래도.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랑 이미 몇 주 전부터 찾아뵙기로 한 약속인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너무 곤란해요. 사돈 이번 생신밥 못 드시면 뭐 어디로 사라지기라도 한다니? 시집 와서 이 집 식구 됐으면 뭐가 먼저고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내가 뭐 하나 시키면 단박에 들어주는 경우가 없니? 아주 따박따박 온갖 이유를 다 들먹이면서 요리조리 다 피하긴 하고. 지난번에 서영이 임신했으니까 가서 밥이랑 반찬거리 좀 해주고 오라 그랬을 때도 회사 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너는 도대체 이 집 며느리가 맞긴 한 거냐? 그때는 정말 중요한 회사 전시회 앞두고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총괄이라 저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직원들이랑 밤새 일하는데 어떻게 아가씨 밥을 해주러 가요. 이것 봐, 이것 봐. 또 그런다.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냈으면 말도 안 해. 어쩜 그렇게 너는 매번 할 일이 그렇게 산더미니. 누가 보면 세상 일 다 내가 하는 줄 알겠다. 대기업 다니면서 돈 좀 번다고 아주 생색은. 이번 주말은 잔말 말고 와서 땅콩이 케어해라. 더 듣기 싫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번 주 어려울 것 같다고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드려볼게요가 아니라 무조건 와라.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어머니. 아빠. 오, 미네야. 아빠, 정말 너무 미안한데 주말 아빠 생신잔치 한 주만 더 미루면 안 될까?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꼭 나가봐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이제 꽤 높은 자리 직급 차지한 너가 주말에 나가야 할 정도면 진짜 급한 일인가 보구나. 너무 미안해. 미리 잡아놓은 약속인데 이렇게 취소해서. 아니야, 생일은 뭐 또 돌아오는 건데 너 회사 일이 더 중요하지. 아빠. 그나저나 사돈 어른들은 잘 계시지? 건강하시고? 잘 계셔. 그건 왜? 사돈들 가져다 드리라고 집에 좋은 한과 세트 사다 놨는데 이번 주에 너 못 만나니까 다음에 만날 때 꼭 전해드리렴. 아빠는 뭘 그런 걸 준비했어? 시댁은 아빠 생일이라고 뭐 주시는 것도 없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사돈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겠니? 내가 뭐라도 하나 잘해드리면 그 복이 다 너한테 가겠지. 우리 딸 조금이라도 예쁘게 봐주십사 하고 보내드리는 거지. 안 그래도 된대도. 너가 바쁘게 회사 일 하면서 싹싹하게 시댁 잘 챙길 거라는 거 아빠는 안 봐도 다 안다. 떡두꺼비 같은 신우도 안겨드리고
예쁨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럼 나 많이 아끼고 좋아해 주셔. 엄마처럼 잘해 주셔. 정말 다행이다. 너네 엄마 일찍 죽고 빈자리가 컸을 텐데 사돈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 아빠. 아무튼 사돈 어른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고 이서방한테도 잘하고. 미안해 아빠. 내가 다음번에 식당 예약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몸 아껴가면서 일하거라. 여보세요? 여보, 지금 빨리 여기 하나병원으로 올 수 있어? 병원은 왜? 신우가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좀 크게 다쳤어. 팔은 부러지고 발 쪽에 인대가 나갔대. 나도 좀 전에 연락받고 급하게 반찬하고 달려왔어. 다른 데는 다친 데 없고? 넘어지면서 얼굴도 좀 긁히긴 했는데 그것보다 팔이 부러져서 아프니까 애가 계속 울어. 울면서 당신 찾네. 오늘은 너무 곤란한데. 무슨 소리야? 애가 지금 저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오늘 거래처 미팅 있는데 끝나고 접대까지 동행해야 되거든. 당신 그게 말이야? 접대 때문에 애 병원을 못 온다니. 당신도 알잖아. 이런 고객사 접대 날 데려가는 게 무슨 뜻인지. 이 회사 들어와서 다른 과장이고 대리들 다 데리고 다니는데 나만 한 번도 못 꼈단 말이야. 나도 이제 부장님 눈에 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애가 암 걸린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다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냐?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막말로 넌 대기업에 큰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으니까 나 같은 핫바리 직원 심정 따윈 모르겠지? 내가 말했지. 오늘 내가 부장님이랑 접대 가는 건 어렵게 얻은 기회라고. 남편이 어쩌면 승승장구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앞길을 막아야겠어? 여보, 누가 앞길을 막았다고 그래? 다만 애가 다쳤는데 당신한테는 뭐가 더 우선인지 모르겠으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러지. 나도 당연히 신우 걱정되지.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기회 놓치면 어디 또 쉽게 오는 줄 알아? 그리고 어차피 당신도 있는데 굳이 나까지 가서 걱정한들 애가 금방 낫냐고. 아무튼 난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접대 가야 되니까 혼자 간호하기 힘들면 엄마라도 부르든지 해. 어머니가 오시겠어.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지금 당장 여기 집으로 좀 와야겠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땅콩이가 아침 먹은 걸 다 캐워내더니 저녁은 거들떠도 안 보고 저렇게 매가리 없이 누워만 있자니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땅콩이가요? 아버님은 안 계세요? 아버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오라니까. 애 죽게 생겼다. 어머니, 지금 밤 11시예요. 시간이 중요하니 땅콩이가 다 죽어가는데. 저도 오늘 야근하고 좀 전에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아니,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시댁 가까이 살면 이런 것 저런 것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12시가 넘은 것도 아닌데 병원 동행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리고 땅콩이가 남이니? 너 시집 올 때부터 있던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애가 아프다는데 너 어쩜 이런 태도로 나오니? 너 무서운 애구나. 저도 땅콩이 많이 귀여워하고 좋아하는데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 넌 입이라도 있어서 힘들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 못하는 짐승은 아파도 말도 못하는데 너 정말 야박하구나. 저 어머니 안 계실 때 자주 들러서 땅콩이 챙겨주고 잘했는데 오늘 못 가는 걸로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 저도 몸이 안 움직여요. 진짜 죄송하지만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 밤에 아버지도 없는데 시어머니랑 땅콩이 택시나 태워 병원 보내고 아주 내가 좋은 며느리 두었구나. 아휴 참.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다 너 같은 줄 아니?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엉덩이만 들썩거려도 뭐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뭐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잘 모신다는데 복도 없는 나 같은 년은 돈 좀 번다고 모가지 빳빳한 잘난 며느리 두어서 이렇게 서럽게 사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여기서 대기업 소리가 왜 나와요? 너 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니? 이렇게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얘기 좀 하면 네네 하면서 바로 튀어오는 경우가 없어. 나한테도 이러는데 너 성호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굴겠니? 어머니, 저 성호 씨 하는 일 존중해주고 있어요. 절대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가 나한테도 이러는데 성호한테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비디오구나. 어머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됐다. 너 같은 애 말고 돈 못 벌어도 고분고분한 애 드릴 걸 그랬구나. 끊어라. 엄마랑 싸웠어? 싸우기는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시지. 밤늦은 시간에 땅콩이 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시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서 또 뭐라 하셨어. 엄마가 당신한테 의지하는 거잖아. 의지는 무슨, 그냥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하신 거야. 엄마 집 차 갖고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병원 좀 데려다주고 오지 그랬어. 여보, 알잖아. 나도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녹초되어 있는 거. 신우 팔도 아파서 내가 대신 학교 준비물이랑 이것저것 다 챙겨주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야밤에 어떻게 운전을 하고 거길 가? 그럼 당신이 가지 그랬어. 또 남편 무시한다. 여보,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시댁에 이런 이슈는 내가 다 도맡아 처리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라도 내 방패가 돼서 중간에 어머니한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돼? 어쩔 때는 오히려 당신까지 나 등 떠밀어서 날 힘들게 하는 느낌이야. 그렇다고 너가 언제 엄마가 뭐 얘기했을 때 한 번에 예스 한 적 있어? 너도 자발적으로 시댁 일에 안 나서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더 그러는 거겠지? 지금 내 상황에서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난 정말 이해 못하겠어. 미리 다 잡아놓은 아빠 생신잔치 약속도 파토내고 그 집 가서 땅콩이 봐주고 오며 가며 어머니가 시키면 집에 들러서 또 봐주고 청소해 놓으라면 청소해 놓지, 쌀 씻어 놓으라면 쌀 씻어 놓지. 도대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여기 하녀로 시집 온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다. 어머니는 맨날 나한테 저렇게 요구만 다 하시고 정작 우리 신우 다쳐서 병원 입원했을 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한 번을 안 와보셨어. 전화도 내가 먼저 드려서 애가 이렇게 됐다 설명드렸더니 많이 안 다친 것 같다고, 안 죽었으면 됐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억장이 다 무너졌어. 강아지 밥 못 먹고 힘없이 누워있다고 나한테 밤에 전화하셔서 병원 데려가라고 하시는 건 괜찮고 손주 아픈 건 상관없는 거야? 땅콩이가 엄마한테 어떤 존재인지 너도 알잖아. 엄마는 나보다 땅콩이가 더 소중할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손주잖아. 말이라도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안 죽었으니까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땅콩 맨날 그놈의 땅콩이 타령. 그 예쁜 강아지가 이제 다 미워 죽을 지경이야. 너 엄마 앞에서 말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엄마 거품 물고 쓰러진다. 어머니가 땅콩이를 생각하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나나 신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민감한 거야. 나이 드시고 적적한 거 땅콩이가 그나마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야. 감사한 줄 알아라. 당신도 정말 똑같아. 나 생각해주고 나 존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됐어. 잠이나 자. 여보세요? 미네야. 정아야.
야, 너 왜 울어? 우리 아빠가 일하다가 낙상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그만. 우리 불쌍한 아빠 어떡해, 정아야. 뭐?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하나병원 장례식장이야. 정아야, 미안한데 학교 가서 신우 좀 빨리 데리고 여기로 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성호 씨는? 오늘 고객사랑 골프 치러 간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통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잘했어, 민혜야. 진짜 잘했어. 많이 놀랬지? 나 지금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신우 데리고 갈 테니까 너무 울지 말고 있어. 고마워.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지금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아니?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고 상주하고 있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억장이 무너져서 못 살겠다. 지금 당장 빨리 집으로 좀 와라. 네?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땅콩이가 지난번 수술이 힘들었는지 얘가 기어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제 어떡하니? 땅콩이가요? 지금 빨리 집으로 오래도.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지금 어떻게 가요? 그럼 어떡하니? 아버지도 지방 출장 중이라 안 계시고 너랑 성호랑 다 거기 있는데 얘 빨리 화장터로 옮겨야지. 화장하고 사람처럼 장례도 다 치러줄 거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저희 아버지 발인도 안 끝났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셨잖아요. 땅콩이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니? 그래도 성호 편에 돈 보냈잖아. 그럼 된 거지. 뭘 안 갔다고 성화야, 성화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돈이에요, 어머니. 아니, 얘가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강아지가 그렇게 귀하면 어머니가 끝까지 잘 해결을 하셔야죠. 다른 때도 아니고 친아버지 돌아가셔서 여기 있는 저한테 강아지 화장터에 데려가고 장례를 치르라니요. 저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네요. 사돈 일이야 안 됐지만 내가 땅콩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도 알잖니. 아는 애가 지금 이런 태도로 나오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저희 아버지 엄청 아꼈어요. 어머니랑 더 이상 상식적으로 대화가 힘들 것 같네요. 끊겠습니다. 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제라도 뭐 잘못했다고 빌려고 연락한 거냐? 아이고, 아주 빨리도 연락했구나. 아줌마. 뭐? 아줌마? 개념이 없다 못해 사라진 이 아줌마야. 이제 어머니 안 해도 돼서 속이 다 시원하네.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뭘 잘못 먹은 건 그쪽이고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줌마 머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아줌마는 아줌마 잘못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발 물어보세요. 세상에, 사돈이 돌아가셔서 한창 장례 치르고 있는 며느리 불러서 강아지 장례 치르게 하는 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인가요? 너 반성하는 기미가 아예 없구나. 그리고 아줌마? 아주 남의 식구 되기로 마음 먹은 게냐? 반성? 반성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 얘가 진짜 미쳤구나. 열받아서 미치다 못해 돌아버릴 뻔한 거 지금 간신히 이성의 끈 잡고 이렇게 통화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요. 당신도 그렇지만 어쩜 당신 그 잘난 아들도 그렇게 똑같을까? 내가 이 얘기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중간에 강아지 장례식장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도리? 당신들이 나한테 감히 도리를 우느네?
진짜 둘 다 미친 거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니까. 이런 인간을 우리 애 아빠라고 참고 살았던 내가 다 슬퍼지더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내 입을 막아버리고 싶더라고. 얘가 뚫린 입이라고 이제 진짜 막하네. 날 이렇게 만든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제 어쩌겠다는 거냐? 당신네 같은 족속이랑 내가 어떻게 계속 인연을 이어가겠어요? 우리 신우도 마찬가지고.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빨리 데려가세요. 참, 아줌마 아들 회사 생활도 좀 어렵겠어요. 아줌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잘난 대기업 며느리가 그 아드님 작은 회사의 가장 중요 고객사였다는 건 몰랐죠.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이성우한테 책임 물어서 거래 끊어놓을 테니까 회사에서 잘리든지 지발로 나오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겠죠? 뭐? 야! 야! 전 남편은 저한테 아이와 집까지 다 빼앗기고 이혼과 해고를 동시에 당하며 시댁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감사하게도 친정아버지가 평소 들어놓으신 사망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대기업을 다니는 저의 연봉까지 더하니 저와 아들은 전혀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저 역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요. 딸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안 60살 나이에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기도 하고 사위의 따귀를 올려붙이기도 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빠, 이제 주서방한테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주서방은 장인어른 바라기인데 왜 맨날 벽을 치고 그래? 맘에 들려고 사위가 못하는 낚시까지 배우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주라. 솔직한 내 심정으로 말하자면 주서방 사위로 인정하는 건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구나. 애 딸린 유부남을 이제 20대인 네가 뭘 아쉬워서 매달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주서방이랑 결혼은 그럼 허락 왜 했는데? 안 그러면 네가 나 다시는 안 보겠다니까 어쩔 수 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더라. 하여튼 결혼까진 허락했다만 친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서방이랑 나랑은 기질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사업 잘 일구고 싹싹한 사위라고 오만상 이뻐하시는데 아빠가 유별난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네 엄마야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잖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맨날 뒤통수 맞고 돈 뜯기고 그러지. 진짜 아빠랑 얘기하면 왜 맨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건강도 안 좋은 것도 심란한데 이런 문제로까지 다퉈야 해? 사위가 친해져 보겠다고 하면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내가 나중에 한번 시간은 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자. 중고등 학교 시절을 귀에 얇은 아내와 유학을 갔었던 딸.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딸과의 서먹한 관계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기에 그래도 언젠가는 관계 회복을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졸업 직후 웬 유부남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은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여간 바쁜 게 아니네요.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집사람 무탈하니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지. 저번에 우리 지영이 보니까 눈에 멍이 들어있던데 혹시 자네가 손찌검했나? 손찌검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고 해두죠. 집사람이 유학 다녀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저랑은 좀 가치관부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영이 손톱에 살 한 움큼 베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손찌검을 했다는 건데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걔 가뜩이나 밥도 안 챙겨 먹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애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그리고 그걸 장인인 나한테 말하면서 죄송하지도 않은 태도는 또 뭐고? 장인어른, 솔직히 저도 장인어른한테 이래저래 득 볼까 싶어서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눈길 한 번이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사위가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계속 구애를 안 받아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자네 얘기는 지금 지영이한테 손댄 게 나 때문에 화나서라는 거구만.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모르십니까? 그러면 집사람이랑 저랑 더 불타올랐겠죠. 자네 태도만 봐도 이 집안에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구만. 긴 말 할 것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게. 제가 이혼하라면 알겠습니다. 장인하면서 딸을 줄 아셨나요? 사업하면서 저도 나름 인간 많이 만나봤던 놈입니다. 장인이라고 해도 일개 회사원한테 제가 숙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지영이한테 내가 직접 말해야겠구만. 지영이한테 얼마든지 말해보십시오. 대신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진짜 보자 하니까 병아리 모가지도 못 비틀게 말라붙은 놈이 아주 자신이 넘치네. 제가 허약 체질이기는 해도 노인이랑 여자 상대로는 좀 칩니다. 그러니까 장인 대접해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왜 빡치게 자꾸 사람을 무시하시냐고요. 막 나가는 사위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이니 속만 터졌습니다. 전 결국 둘의 사이를 인정하고 사위의 무례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아빠, 주서방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네? 모아둔 돈 있으면 좀 주면 안 될까? 네 엄마 골골대는 거 치료하느라 나가는 돈이 얼만데 모아두기는 어떻게 모아두겠냐? 주서방 새 차 뽑은 거 얼마 전에 자랑하던데 그거라도 처분하라 해라. 사업하는 사람이 차를 어떻게 팔아? 그러면 다들 우습게 보고 투자 안 해주고 문제된단 말이야. 차 뭐 모는지 아닌지 따라서 투자하냐 안 하냐 갈릴 정도면 어지간히 부실한 사업인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 주서방은 사업한다고 말은 거창한데 정작 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빠 지금 주서방 의심하는 거야? 다달이 장모님 장인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붙이는 사람한테? 너 서울에 주서방이랑 사는 집, 네 엄마랑 나랑 젊어 평생 번 돈 다 퍼부어 장만해준 거다. 매달 20만 원씩이라고 해봐야 그 집 장만해줄 때 든 돈 월 이자도 안 되는 건 알지?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나 엄마랑 유학 가서 힘들 때 아빠가 대체 해준 게 뭔데? 돈 붙여준 거 말고 대체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뭐 해줬냐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는 최선 다했다. 하루에 한 번씩 꼬박 전화해도 네 엄마랑 네가 피하고 짜증내니까 전화 통화 줄였지. 3개월마다 찾아가는 것도 그냥 번거롭다고 돈이나 더 붙여달라고 한 건 너랑 네 엄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한테 뭘 해줬냐고 탓하기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따지기만 하는 아빠한테 나도 지쳐. 사람이 힘든 거 있을 때 왜 힘든지부터 우선 물어보고 달래줘야 하는 거 아냐? 아빠는 내가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꿈은 뭔지 그런 거 궁금해한 적은 있어? 그냥 유학 보내놓고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는 아빠 인생 산 게 전부라고.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못난 애비였다 싶구나. 그래, 아빠는 돈 벌 줄밖에 모르고 아내랑 딸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은 영영 이럴 사이인 것 같은데 미리 부녀관계 차라리 끊는 건 어떠냐? 그럼 너도 못난 애비로 스트레스 안 받을 테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야? 정말 실망이다, 실망. 실망은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주서방이 힘들게 한다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애비 도움 바랄 생각 말거라.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떳떳할 자격 없는 거잖아? 엄마한테 네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더는 할 말 없으니 다음에 연락할 때는 꼭 이혼 소식 들고 오렴. 딸에 대한 실망감에 사위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니 세상 만사가 다 짜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몇 달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자 아내는 호전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잠들어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위 없이 혼자 온 딸은 장례식 때 절겨 안고 펑펑 울면서 그제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죠.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지영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또 주서방이랑 헤어지라는 말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다. 너랑 네 엄마 유학 가 있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외롭더구나. 변명조차 안 될 말이겠지만 2개월 정도 다른 사람과 지냈었던 일이 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건데? 아빠 진짜 바보다.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네 엄마거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입만 다물면 된다 싶기도 했는데 너한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나 아빠가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었어. 뭐?
네 엄마가 너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옆편네 절대 말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엄마 핸드폰 몰래 확인해서 알아낸 거야. 아빠랑 연락하고 어느 날 엄마가 울고 막 심란해하더라. 뭔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니까 나로서도 궁금하잖아. 그때도 아빠 이렇게 바보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니? 난 네가 일 모르는 줄만 알았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막말하고 짜증냈던 것도 이 일 때문에 그랬던 거냐?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핀 사실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엄마한테 스스로 털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막상 돈 벌고 그러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더라. 그동안 가족 위해서 애써준 아빠인데 미운 점만 생각하기에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못난 애비인데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대견하구나. 사실 너한테 또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면 좋겠네. 주서방 사업자금 필요하다는 거 지금 좀 많이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최근에 명의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좀 들어왔거든. 아빠, 그럼 이제 직장 안 다니는 거야? 주서방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곧 정년퇴임 앞두고 있었던 데다 네 엄마 간호 때문에라도 생각하던 일이었다. 네 엄마도 사망보험금 받으면 너 돕는 데 쓰라고 했으니 이만하면 문제 없는 거 맞니? 문제 없는데 주서방한테 돈은 아직 주지 말아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굴대는 언제고 주겠다니 기다리라는 거냐? 주서방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나 몰래 요즘 바람 피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정신 나간 놈 당장 조져놔야겠다. 어디 귀한 우리 딸 데려가 놓고 바람을 펴?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중에? 아니, 아빠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출장을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거나 전화를 몰래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던 주서방. 결국 저는 딸의 부탁을 받아 주서방이 바람을 피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망할 놈이 아무리 막 나가기로서니 이쁜 딸을 두고 헛짓거리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웬걸 벌건 대낮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싶더니 모텔로 여자를 끼고 직행하더군요. 내 말대로 바람 피는 거 맞더구나. 이놈을 어떻게 요절을 내야 할지 짐작도 안 간다. 아빠 고생했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부터 해.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니? 주서방, 아니 이 잡놈이 널 두고 바람을 핀 마당에? 나 이미 그 사람한테 오래전에 맘 떴어. 사실 아빠랑 화해하기 한참 전부터 손찌검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순놈 팽이라는 거 알았거든. 아빠랑 엄마가 장만해준 집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욕하던 망나니야. 손절하려고 나 때린 증거부터 이번에 바람까지 증거 다 모아뒀으니까 손절 확실히 하려고.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아빠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아빠가 나랑 엄마 외국 가 있는 동안 바람핀 거랑 해서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았거든. 그리고 아빠한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도 미련처럼 그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엄마 장례식도 바빠서 안 오겠다는 인간을 내가 몰라봤어. 정말 미안.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알턴 이가 쑥 빠진 기분이다. 이제 엄마도 없잖아. 아빠랑 나랑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지. 나도 취직자리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딸 믿어줘. 하늘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딸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이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을 들킨 것도 모르고 제게 또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장인, 장모님 장례식은 잘 끝났어요? 장모님이 저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말이죠. 자네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네 아껴준 장모인데 말이지. 장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인데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담백해질게요. 그 무엇이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아시죠? 장모님 죽었으니까 이제 장인이 그 사랑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금으로다가 저 차도 하나 뽑아주시고. 그래, 장인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줄 테니 한번 받아보게. 지금 자네 일하는 곳으로 당장 찾아가겠네. 뭐야, 반응 무섭게 왜 이러세요? 집사람 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괜히 아내 이어서 딸까지 잃고 싶진 않으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잡놈아, 내가 너 어른 공경하는 법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어디서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굴어? 어라? 바람 핀 건 또 어떻게 아셨대?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노인네 주제에.
노인공경 대신 노인공격 좀 받아보고 싶으신가? 저는 사위에게 찾아가 그간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며 딸 아이를 때렸던 것까지 질책했습니다. 귀를 후비며 듣고 있던 사위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턱에 주먹을 날리더군요. 보고 있던 딸아이가 기겁하며 말리는데도 제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남자놈이 뭐 그리 약골인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주먹을 감내하며 녹음을 했고 이 역시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허세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던 사위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데다 이혼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날은 제가 술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은 깜빵에서 한참은 썩어야 해. 콩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네에게 큰 행운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용서해주세요. 감옥 가게 되면 저 정말 인생 망합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요. 자네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 밑바닥이었지. 더 추락할 것도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 딸과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게나. 장인어른, 제가 빌고 있잖아요. 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보는 거 처음이라고요. 이쯤이면 용서해 주셔야죠.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구만. 감옥에서 인간 돼서 나오게나. 장인, 제발요. 결국 사위는 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하게 만든 폭행이나 불륜 외에도 저지른 죄값이 참 많더군요. 사업을 빌미로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그 와중에 사기도 여러 쳤다는 게 드러났고요. 결과적으로 딸과 저는 큰 재난을 피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 아이가 퇴직한 저와 함께 지내며 회사에도 취직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딸과의 대화가 어색할 때도 있지만 소통해 나가면서 못다 준 사랑을 앞으로 줄 생각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